오늘로 마지막으로 하자. 박원태는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아내 숙자가 남긴 맛을 지켜온 지 10년. 하지만 손님은 끊겼고 이제 한계였다.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100원으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원태는 몰랐다. 이 소녀가 50년 전 아버지가 도왔던 그 청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원태는 68세가 된 이 작은 국수집 꽃국수를 혼자 운영한 지 10년이 되었다. 아내 숙자를 병으로 잃은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다. 가게 안에는 12석 정도의 테이블이 놓여 있지만 지금은 먼지 쌓인 자리가 더 많아졌다.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에는 숙자가 만든 특제 튀김국수와 오리국수 글자가 남아있다. 원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한다. 국수를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육수를 내고 튀김 반죽의 비율을 확인한다. 숙자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정성껏 지킨다. 숙자야, 오늘도 맛있게 만들었어.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원태는 하늘나라의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카운터 안쪽에는 숙자의 웃는 얼굴 사진이 걸려 있다. 따뜻한 눈으로 언제나 원태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손님은 해마다 줄었다. 근처에 대형 체인 국수집이 생긴 후 단골 손님도 점점 오지 않게 되었다. 이번 달 매출은 고작 3만 원, 월세 12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집주인 김 사장님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박 사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월세는 여유 있을 때 내셔도 되니까. 다정한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원태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 원태는 냉장고를 열어 사온 식재료를 확인했다. 국수, 파, 새우, 표고버섯. 어느 것도 신선할 때 다 쓸 것 같지 않다. 또 버려야 하나 한숨을 쉬며 유통기한이 가까운 식재료를 꺼낸다. 식재료를 낭비하는 것이 요리사로서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도 원태는 가게 문을 계속 열었다. 이곳은 숙자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장소니까. 30년 전 둘이서 이 가게를 연 날 개업 준비에 바빴던 날들. 첫 손님이 맛있다며 얼굴을 환하게 해주던 순간. 단골 손님으로 북적이던 점심시간의 활기. 모든 것이 이 가게에 새겨져 있다. 원태 씨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예전에는 매일 들었던 그런 말들도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저녁 5시가 지났다. 오늘도 결국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두워진 상가 거리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모두 서둘러 집으로 가는 것 같았다. 오늘도 안 되는구나. 원태는 주방 불을 끄려 했다. 이미 결심했다. 오늘로 가게를 닫자. 숙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원태는 숙자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숙자야, 미안해. 당신이 소중히 지켜온 가게를 난 지키지 못했어. 사진 속 숙자는 여전히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다. 원태는 깊이 숨을 내쉬고 문패에 손을 뻗었다. 이걸 내리면 모든 게 끝난다. 50년 넘게 이어온 꽃국수의 역사가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이다. 문패를 벗기려던 그때였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더러운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가게 앞에 서 있다. 세일러복 기든 찢어져 있고 치마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지쳐 보였다. 소녀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문에 손을 대려다 다시 거두기를 반복하고 있다. 원태는 문패에서 손을 떼고 문을 열어 목소리를 걸었다. 왜 그래요? 아직 열었어요. 소녀는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얼굴을 든 순간 원태는 그녀의 어깨에 멍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기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가 입을 열었다. 100원으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움켜쥔 손바닥에는 땀에 젖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쥐어져 있었다.
소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존엄을 지키려는 강함이 담겨 있었다. 원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늘로 가게를 닫기로 결심한 참이다. 이제 손님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던 순간 소녀의 배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 떨리는 어깨를 보고 원태는 하려던 말을 삼켰다. 언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원태가 다정하게 물었다. 사흘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원태는 100원짜리 동전을 받지 않고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 돈은 소중히 가지고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원태의 다정한 말에 소녀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작게 손을 모았다. 소녀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국수를 한 입 먹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맛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녀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국수도 튀김도 육수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입에 넣는다. 원태는 카운터 너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거다. 이게 요리사로서의 기쁨이다. 원태는 떠올리고 있었다. 왜 자신이 국수 요리사가 되었는지, 왜 이 가게를 계속해왔는지.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 맛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것뿐이었다. 아저씨. 소녀가 젓가락을 놓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천천히 먹어요. 급하면 배탈 나요. 원태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소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육수를 다 마셨다. 빈 그릇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원태는 소녀의 어깨멍을 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사정을 안고 있는 걸까? 다 먹은 소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태는 카운터 너머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더러운 교복, 지친 표정. 이 아이는 분명 단순한 가출이 아닌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름이 뭐예요? 할리코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리코구나. 원태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렇게 됐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리코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부모님은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엄마가 저를 데려갔고 2년 전에 재혼했어요. 리코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새 아빠도 다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변했어요. 말을 잇지 못한다. 리코에게 원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나쁘다거나 귀가가 늦다거나. 엄마한테 말해도 아빠는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세요? 리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흘 전에도 또 소리 지르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이제 제 편이 아니에요. 새 아빠가 더 중요한가 봐요. 리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원태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괴로운 일을 겪어야 하다니. 다른 의지할 사람은 없나요? 친척이나 친구는요? 원태가 묻자 리코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에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친척들도 다 멀리 계시고.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 생각이 스쳤지만 그분께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몇 년이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의지할 수는 없다. 이제 집에는 못 돌아가요?
리코는 눈물을 닦으며 분명하게 말했다. 원태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했다. 숙자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분명 이 아이를 도와주라고 할 것이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디 공원 벤치에라도. 안 돼요. 원태는 즉시 부정했다. 여자아이가 혼자 밤을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해요. 원태는 지갑을 꺼내 안에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가지고 가요. 오늘 밤은 PC방에라도 머물고 내일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리코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저씨도 돈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리코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손님이 오지 않는 모습, 낡은 인테리어. 이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원태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우리도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거죠. 하지만 리코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고 싶다. 아저씨. 리코는 진지한 눈으로 원태를 바라봤다. 일하게 해주세요. 이 가게에서. 네. 저 뭐든지 할게요. 설거지도 청소도.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곳만 있으면 안 될까요? 원태는 놀랐다. 이 아이는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 원태는 리코의 진지한 눈동자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의 빛이 있었다. 알았어요. 원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다시 와요. 그때 천천히 이야기해요. 다음 날 아침 오전 6시. 원태가 가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 서 있는 건 리코였다. 어제와 같은 교복이지만 어디선가 세수를 해온 듯 했다. 조금 더 표정이 밝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제 일하게 해달라고 한 할리코예요. 원태는 순간 당황했다. 정말 올 줄은 몰랐다. 어젯밤 아이도 하룻밤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리코의 진지한 눈을 보고 원태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리코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원태는 주방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여기는 창고인데 이불을 깔면 잘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기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리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원태는 진지한 얼굴로 이어갔다. 사실은 말이야, 난 이 가게를 닫으려고 했었어요. 어제 내가 오기 직전까지. 리코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계속해볼까 해요. 원태는 작게 웃었다. 스스로도 신기했다. 어제까지 그렇게 절망했는데 이 소녀가 나타나고 나서 뭔가 변한 것 같다. 자, 일을 가르쳐 줄게요. 먼저 설거지와 청소부터 해요. 리코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부탁드려요. 원태는 리코에게 가게 일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줬다. 그릇 씻는 법, 바닥 닦는 법, 테이블 닦는 법. 리코는 진지하게 메모하며 모든 걸 흡수했다. 파는 이렇게 비스듬히 썰어요. 네, 육수는 끓이면 안 돼요. 향이 날아가요. 알겠습니다. 리코의 이해력은 빨랐다. 한 번 배운 건 바로 기억한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다음 일을 찾아서 움직인다. 사흘째 되는 날, 원태는 리코에게 국수 만드는 걸 보여줬다. 잘 봐요. 국수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익히는 게 아니에요. 원태는 밀가루에 물을 넣고 빠르게 반죽했다. 물 넣기, 치대기, 밀기, 썰기. 일련의 동작이 마치 춤처럼 흘러갔다. 리코는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봤다. 해볼래요? 괜찮아요. 응, 실패해도 돼요.
먼저 만져보는 게 중요해요. 리코는 긴장한 손으로 반죽을 만졌다. 원태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물을 넣어간다. 힘을 너무 주지 마요.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네, 리코의 첫 국수는 굽기가 들쭉날쭉해서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원태는 칭찬했다.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이해가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리코는 기뻐하며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원태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리코가 국수를 만들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요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원태의 손이 멈췄다. 할아버지요?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자주 같이 요리했어요. 할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하셔서. 리코는 먼 눈을 했다. 할아버지는 요리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담아 만들라고 하셨어요. 원태는 다정하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만나고 있어요? 리코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몇 년째. 복잡한 표정이 리코의 얼굴에 떠올랐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할아버지와도 멀어졌어요. 만나고 싶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원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리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언젠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리코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게에 손님이 돌아온 것이다. 처음엔 하루에 1명, 2명 그게 점점 늘어갔다. 저 아이 느낌이 좋네요. 단골 손님 1명이 리코의 서빙을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리코의 미소는 어두웠던 가게에 밝음을 가져왔다. 젊은 여성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 사장님,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네, 원태는 쑥스럽게 대답했다. 매출도 조금씩 늘었다. 월 3만 원이었던 게 5만 원, 7만 원으로. 리코가 온 후 확실히 가게는 살아났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월세 12만 원에는 못 미친다. 재료비를 생각하면 아직 적자였다. 어느 밤 장부를 쓰며 원태는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는 역시 안 되겠구나. 리코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다. 자신이 온 후 확실히 가게는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리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가게를, 이 다정한 아저씨를 자신이 구하고 싶다. 그렇게 강하게 생각했다. 원태는 카운터 안쪽에 있는 숙자의 사진을 바라봤다. 숙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진 속 숙자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는 곧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50년 전의 운명이 다시 교차하는 날이 리코가 가게에 온 지 3주가 지났다. 어느 가을 오후의 일이었다.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조용히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성이 내린다. 75세쯤 돼 보이는 그 남성은 등을 꼿꼿이 펴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남성은 가게 앞에 멈춰 서서 낡은 나무 간판을 올려다봤다. 꽃국수. 남성 태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 있었구나.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다. 50년 만에 찾는 장소. 예전에 자신을 구해준 장소. 태지의 눈에는 옛 기억이 떠올랐다. 태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원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카운터. 빛바랜 메뉴판. 옛날식 국수 도구. 모든 게 50년 전 그대로였다. 아니, 정확히는 변했다. 건물은 낡아졌고 상처도 늘었다. 하지만 이 분위기, 이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구나. 이 냄새. 이 분위기.
태지는 감회 깊게 중얼거렸다. 원태는 이상하게 태지를 봤다. 처음 보는 손님인데 이 사람은 가게를 알고 있는 것 같다. 태지는 카운터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태가 주방으로 향하자 그곳에서는 리코가 국수를 만들고 있었다. 3주 만에 상당히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간단한 국수는 혼자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태지는 주방 쪽을 살짝 봤다. 젊은 여성이 진지한 얼굴로 국수를 만들고 있다. 뒷모습만 보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전해진다. 젊은 아이가 수련하고 있나? 좋은 일이네. 태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손녀라는 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원태가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고 정성껏 밀고 균일하게 썬다. 그 솜씨는 50년 전에 태지가 본 광경과 겹쳤다. 아니 다르다. 그때 국수를 만들던 건 선대였다. 지금 눈앞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는 건 그 아들이겠지? 삶아진 국수를 찬물에 헹구고 정성껏 물을 뺀다. 대나무 접시에 담아 고추장 양념과 함께 태지 앞에 놓였다. 기다리셨습니다. 비빔국수입니다. 태지는 한동안 그 국수를 바라봤다. 김은 나지 않지만 국수 향이 은은하게 코를 간지린다. 젓가락을 들고 한 가닥 국수를 양념에 버무려 입에 넣었다. 순간 태지의 눈이 감겼다. 목을 넘어가는 국수의 식감, 퍼지는 향, 양념의 맛 모든 게 50년 전과 같았다. 아니 더 세련되었다. 시간을 거쳐 진화하고 있다. 이 맛이다. 태지는 눈을 뜨고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년 전과 변함없어요. 아니 더 좋아졌어요. 원태는 놀라 태지를 봤다. 50년 전이라고요? 네, 태지는 국수를 계속 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는 50년 전에 이 가게 단골이었어요. 원태의 심장이 쿵했다. 50년 전 자신이 18살이었을 때다. 아버지가 가게를 하시던 시절. 당시 저는 25살이었어요. 가난한 영업사원이었는데 매일 이 가게에서 국수 먹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태지는 먼 눈을 했다. 그때 주인장님은 돌아가셨겠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원태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셨군요. 태지는 조금 슬픈 듯 눈을 내렸다. 원태의 뇌리에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50년 전 18살의 자신. 아버지 옆에서 국수를 만들며 가게를 도왔던 날들. 단골 손님들의 얼굴. 그 중에 혹시 원태는 태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희미해졌지만 뭔가 걸린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 얼굴을 크게 바꾼다. 하지만 눈 안쪽에 있는 뭔가, 분위기, 말투. 손님께서는 혹시 태지는 국수를 다 먹고 만족스럽게 젓가락을 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훌륭한 국수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너머로 원태를 바라봤다. 사실 오늘 여기 온 건 그냥 국수를 먹으러만 온 게 아니에요. 원태는 숨을 삼켰다. 50년 전 이 가게에 정말 신세를 졌어요. 그 은혜를 계속 잊지 못했어요. 태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늘은 보답하러 온 겁니다. 그때 주방에서 리코가 나왔다. 차를 가져가려다 카운터의 손님을 알아차렸다. 리코와 태지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다. 할아버지. 리코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다. 리코. 리코구나. 태지는 일어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리코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태지에게 달려갔다. 태지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태지는 리코를 꽉 안았다.
75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다. 리코, 계속 찾았어. 걱정했단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집에는 알고 있어? 알고 있단다. 태진은 리코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원태는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손님께서 리코의 할아버지셨나요? 태진은 리코를 아는 채 원태를 돌아봤다. 이 아이가 여기서 신세 지고 있었나요? 네, 3주 전부터요. 원태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리코는 정말 성실하게 일해줬어요. 국수 만드는 솜씨도 상당히 늘었어요. 태진은 놀라 리코를 봤다. 내가 국수를... 리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태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다정하고 엄하고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손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원태가 말하려 하자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일을 가르치고 있을 곳을 준 것,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태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님께서는 혹시... 원태는 어떤 기억에 도달했다. 50년 전 아버지 옆에서 저도 국수를 만들었어요. 그때 자주 오셨던 젊은 영업사원분이 네, 저예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그때 주방에 계셨죠. 젊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원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두 분 모두 사람의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다정함에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태진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제 손녀를 구해주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입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두 은혜가 교차한 순간이었다. 가게 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문패가 조용히 흔들린다. 태진은 리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리코, 진짜 이야기할게. 태진은 리코를 다시 한번 꽉 안았다. 이제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리코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불안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집에는 못 돌아가요. 엄마도 새아빠도. 알고 있어? 태진은 다정하지만 힘차게 대답했다. 엄마랑은 이미 이야기 끝났어. 리코는 놀라 얼굴을 들었다. 네. 내가 가출한 후 할아버지는 계속 찾아다녔어. 그리고 엄마와 여러 번 이야기했단다. 태지의 표정이 엄해졌다. 그 남자와의 재혼을 난 반대했었어.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지?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일만 하느라 너희를 보지 못했어? 태진은 자책하듯 말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엄마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그 남자와는 이제 관계없어. 리코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넌 할아버지랑 살면 돼. 태진은 미소 지었다. 옛날처럼 둘이서 같이 요리하자. 내가 어렸을 때 자주 했잖아. 리코는 터진 듯 울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태진은 리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원태 쪽을 봤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님 손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태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태진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원태를 봤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50년 전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태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50년 전의 은혜를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원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태지는 강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버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리코를 도왔어요. 그건 같은 거예요. 태지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저는 지금 몇 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전부 약 3,000명이에요. 원태는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창전 그룹 대표이사 회장 창전태지라고 적혀 있었다. 사업 이야기입니다. 태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 가게 국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네. 제 회사에는 5개 사업소가 있어요. 각각의 직원 식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당신의 국수를 제공하고 싶어요. 원태는 당황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는 사람은 고용하면 돼요? 태지는 즉시 대답했다. 조리 스태프, 배달 스태프 필요한 인원은 전부 배치합니다. 당신께는 국수 만들기 지도와 품질 관리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태지는 이어갔다. 온라인 국수 판매도 생각하고 있어요. 냉동 기술이 발달해서 본격적인 국수를 전국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당신의 국수라면 절대 팔려요. 원태는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이야기는? 단 태지는 검지를 세웠다.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맛과 자부심은 절대 지킨다. 저는 돈만 내요. 당신 국수를 당신 방식대로 만들어주세요. 타협은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진짜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태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사업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에요. 저는 당신 국수의 가치를 봤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요. 원태는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리코가 원태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원태 아저씨. 받아요. 리코는 진지한 눈으로 말했다. 원태 아저씨 국수는 정말 맛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먹어야 해요. 원태는 리코를 봤다. 3주 전 100원짜리 동전을 쥐고 나타난 소녀. 지금 그 소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 원태는 숙자의 사진을 봤다. 아내는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다. 숙자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으로 물어보자 대답이 돌아온 것 같았다. 받아요. 이건 운명이에요. 원태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태지를 봤다. 하나만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이 가게는 남겨주세요. 규모는 작아도 돼요? 여기서 저는 국수를 만들고 싶어요. 태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 가게는 원점이에요. 절대 지킵니다. 원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젊은이를 구했다. 그리고 지금 그 젊은이가 자신을 구해준다. 은혜는 돌고 돌아 돌아온다. 태지는 원태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훌륭한 국수를 전합시다. 리코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원태 아저씨는 나를 구해줬어. 할아버지는 원태 아저씨를 구한다. 그리고 나도 이 가게에서 계속 일한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이 작은 국수집에서 생긴 순간이었다. 가게 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다정하게 비치고 있었다. 문패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국수집 꽃국수는 놀랄 만큼 활기를 되찾았다. 가게 안은 리모델링되어 카운터 자리가 늘었다. 주방에는 새 조리 도구가 늘어서고 젊은 스태프가 2명 더 생겼다. 하지만 원태가 국수를 만드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성껏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국수를 만든다. 리코는 태지와 살기 시작했다.
훌륭한 저택에는 둘만의 따뜻한 시간이 흘렀다. 아침은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들고 밤은 학교 이야기나 일 이야기를 한다. 5년 만에 되찾은 할아버지 손녀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리코는 꼭꼭 국수에 얼굴을 내밀었다. 단순 직원이 아니라 국수 요리사 견습생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리코는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다. 3개월 수련으로 실력은 상당히 늘었다. 반죽을 치대고 밀고 썬다. 그 손놀림은 아직 원태에게 못 미치지만 확실히 요리사의 움직임이 되었다. 기다리셨습니다. 비빔국수입니다. 리코는 자신이 만든 국수를 손님 앞에 놓았다. 단골 손님 한 명이 국수를 한 입 먹고 눈을 가늘게 했다. 맛있네요. 이 국수 누가 만들었어요? 리코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젊은데 대단한데요. 장래가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리코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방에서 원태가 미소 지었다. 리코는 정말 잘하고 있어? 처음엔 간단한 일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에게 낼 수 있는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리코, 다음 손님 주문 부탁해. 네, 리코는 힘차게 대답하고 다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다. 태지가 들어왔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꼭 가게에 들른다. 어서 오세요. 리코가 웃으며 맞이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이 가게 국수가 먹고 싶어서. 태지는 카운터 자리에 앉았다. 원태가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태지 회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태지는 주위를 둘러봤다. 평일 오후인데도 가게는 80%나 찬다. 직원 식당 제공도 순조롭고 온라인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꽃국수의 이름은 점점 퍼지고 있었다. 박 사장님 손녀 실력 어떻습니까? 태지가 묻자 원태는 조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직 멀었어요. 리코가 주방에서 불만스러운 얼굴로 내다봤다. 네. 아직 멀었어요. 원태는 웃었다. 하지만 좋은 요리사가 될 거예요. 성실하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국수를 좋아해요. 리코는 기뻐하며 웃었다. 열심히 할게요. 원태는 리코 것과 태지 것 그리고 자기 것 국수를 만들었다. 3사람분 국수가 갖춰지자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3사람은 목소리를 모아 손을 모았다. 국수를 먹으며 리코가 새삼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원태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태지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야말로 리코에게 배웠어. 소중한 게 뭔지. 일만 했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가출하고 이 가게에 도착해서. 태지는 국수를 한 입 먹었다. 정말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야. 사람과의 연결이란다. 원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게를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리코가 왜 주고 태지 회장님과 재회하고.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네요. 리코는 2사람을 보고 웃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만나서. 3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계속 먹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나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마을 소리, 모든 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원태는 문득 카운터 안쪽을 봤다. 숙자의 사진이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다. 숙자야 보고 있어? 원태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가게는 계속돼. 당신이 소중히 여긴 이 가게가? 게다가 새 가족도 생겼어.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같아. 숙자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그 미소가 잘했네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가게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문패를 흔들었다. 꽃국수라고 쓰인 문패가 자랑스럽게 바람에 흔들린다. 50년 전 한 젊은이를 구한 작은 국수집.
그 은혜가 돌고 돌아 이번에는 가게를 구하고 한 소녀를 구했다.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하고 있다. 가게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건 행복의 소리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중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원태가 할리코에게 대접한 한 그릇 국수. 그리고 50년 전 원태의 아버지가 젊은 태지에게 베푼 다정함. 그것들은 시간을 넘어 큰 구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풍요로움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코는 대기업 회장의 손녀이면서 고작 100원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원태의 국수를 먹고 일하는 기쁨을 알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사람의 증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내민소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리코의 이야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신 분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멋진 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